한국은행이 이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기준 금리를 전격 인하했습니다. 기업 구조 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후폭풍 차단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효과와 부작용을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곽수종 경제학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이게 한국은행이 당초 예상은 이제 최근 금융시장에서는 금통위기 기준 금리를 동결할 거다 이런 그렇죠. 기조가 우세했었는데 예. 어쨌든 사상 최저치인 1.25%로 더 인하를 했습니다. 네. 배경은 조금 전 레포트에 좀 나오긴 했지만 예. 일단 자세한 배경부터 좀 짚어주시죠. 어떤 이유 때문인지. 내적인 요인과 외적인 요인으로 나눠볼 수 있겠죠. 네네. 일단 외적인 요인은 지금 한은이 금통위를 열기 전에 바로 월요일, 화요일 날 미국과 중국이 북경에서 미중 간의 전략적 경제 대화를 가졌습니다. 예. 여기에서 중국에 대해서 위안화 절하에 대한 어떤 인위적인 조작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강하게 요구를 했고, 중국 쪽은 미국에다가 대고 이 500% 또 400%가 넘는 철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과세, 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좀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잠시 며칠 있다가 일본 중앙은행이 또 이 통화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발표를 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다음 주 14일과 15일 날 미국이 FOMC 공개 시장 회의를 열어서 금리를 올릴 것인지 내릴 것인지를 또 결정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3일은 브렉시트가 있죠.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연준 금리의 인하 가능성, 그러니까 인상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 내부적인 요인으로는 앞에서 우리 김종선 기자가 이야기했지만 구조조정 문제가 달려 있고, 내수가 지금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 그렇죠. 그리고 저축률이 36.2%에 이르고 있는 상황. 이러다 보니까 도대체 경기가 어디가 있느냐, 실종된 상태다. 그래서 아마 한국은행이 이번에 금리를 인하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미국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지금 이 시기에 이 한은의 금리 인하 타이밍이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한 몇 개월 전에 선제적으로 했어도 상당히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만 지금 이 시기에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은 상당히 시기적으로는 적절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그런 정보를 충분히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미 연준 총재도 우리나라에 잠깐 왔다 갔었고, 그리고 재무장관 회담을 G7 재무장관 회담을 우리 윤 부총리가 다녀왔었고,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봐서는 충분히 미국의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번에 내려놓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한 것은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박사님께서 조금 전에 이제 미국 연준에서 이제 금리 인상 여부를 발표할 것이다. 네. 조만간 오는 15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당초에는 이제 조금 올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그렇습니다. 5월 고용 지표가 보니까 이게 쇼크 수준이었다.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이 또 물 건너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떤 옐런 의장 입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낮다고 봐야 될까요? 첫 번째, 올해는 미 연준이 금리를 2번 내지 3번 올린다라고 시장 전문가들이 공감대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예. 제가 제가 봤을 때 많이 올리면 한 2번 정도 올리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고용 지표를 발표를 했는데 당초는 한 16만 명 정도 고용이 늘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실제 고용이 는 것은 3만 8천 명 정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쇼크 수준이죠. 크군요. 상당히 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6월 달에 한번 상반기에 올려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던 시장의 느낌이 반대로 돌아서서 아직까지 중국의 문제도 있고 영국의 어떤 EU 탈퇴 문제도 있고 이런 시기에 금리를 함부로 올렸다가는 세계 경제에 또 다른 충격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아마 6월 달은 어렵고 그러면 7월 아니면 9월 중에 한 번은 올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는 금리를 내렸는데 만약에 이제 6월이든 7월이든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이제 한미 간의 어떤 금리 차가 더 커질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예상되는 어떤 부작용들 어떤 걸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세계 주요 국가들을 보면 다 금리가 0% 근처입니다.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고 EU도 거의 0%인데 한국이 유독 1.25%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25% 낮췄으니까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금리 정책을 쓸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금리를 낮춘다는 말은 우리나라의 돈 가치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는 의미가 그렇죠. 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외국인 투자 자금들이 빠져서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높은 미국 쪽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자본시장이 블랙홀이 될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우려점이거든요. 그게 97년도 경제 아시아 위안이 이게 하나의 단초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걱정들 하시는데 미국이
금리 인상 시기를 충분히 세계 경제의 입장에서 견주어서 볼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아직은 조금 기후에 지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효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제 앞에서 부정적인 측면과 이제 효과, 긍정적인 측면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긍정적인 측면은 앞에서 첫 번째 내수 부분이 어느 정도 살아날 필요성이 있다. 내수라고 하면 뭐 부동산 경기라든지 또 소비 경기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0.25%가 낮춰진다는 건 돈이 그렇죠. 어느 정도 좀 풀린다고 이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만큼의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시장 금리 측면에서 보면 한 0.5%포인트 정도는 낮아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그렇군요. 대출 금리 같은 경우에 한 2.5%, 주택담보대출이 2.5%면 예. 여기 한 2%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상환한 부채를 갖다가 반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채 네, 상환을 해야 되는데 금리가 떨어지면 0.25% 떨어지면 한 또 0.3에서 0.5%까지 금리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부분만큼 소비를 한다 하더라도 보통 우리가 연휴를 만들면 1인당 연휴 때만 소비를 다 하시는 부분이 한 7만 원 정도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충분히 금리의 0.3%포인트 정도 하락은 시장 금리 하락은 대출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에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근데 거꾸로 보면 또 이게 부작용이 뭐냐. 금리가 낮다 보니까 대출을 많이 받게 되면 예. 오히려 가계부채 부분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기업 구조조정 말씀을 하셨는데 금리가 낮게 기업 구조조정을 해놓으면 일단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예. 차후에 이 기업들이 많이 대출을 받고 구조조정을 한답시고 이 어떤 자산 구조를 조절하다가 자칫하면 오히려 더 많은 부채를 떠안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는 좀 경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기업 구조조정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결과적으로 이제 정부 얘기는 한국은행 돈 풀어서 국채은행 자본 확충 펀드를 발표했는데 이거에 대한 그 논란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게 뭐 정부 네. 혈세기 된 게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던데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방금 말씀을 하시길래 이제 한국은행의 돈을 좀 풀어서 예. 이번 구조조정 하자는데 사실은 국민들의 호주 모임을 좀 덜어서 그렇죠. 결국 한국은행에서 돈을 푼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효과를 네. 가져오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국민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가져다 드리는 거죠. 한 12조 가량의 어떤 산업 구조 조정에 비용이 든다고 하는데 전체 어떤 구조 조정에 대한 로드맵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조선과 해양 해선 이쪽 부분에서만 지금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1, 2, 3 하청 기업들 또 협력 기업들의 구조 조정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며 예. 또 파생되는 철강과 기계 부분에 또 구조조정은 어떻게 연결될 것이며 이런 구체적인 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 필요한 내용 어떤 방향으로 전개가 돼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결과에 대한 수혜를 갖다가 어떻게 국민들과 기업들이 나눠 가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나와야지만 국민들도 호주머니에서 자기의 돈을 뭐 이렇게 내놓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결과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뭐 밑빠진 독이 계속 물 보는 바로 거다. 그거죠.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바로 그 예. 점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번 금리 인하가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네. 왜냐 그러면 지금 뭐 다 아시다시피 세계 경제 자체가 워낙 지금 냉각기를 가지고 있어서 중국 경제도 지금 L자형 성장으로 갈 거라고 중국 고위 당국자가 네.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중국 경제에 상당히 많이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내수 부분도 결국은 중국으로 대한 수출 이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금리를 0.25% 낮췄다고 해서 마치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분기 0.5%가 2분기에 들어서서 뭐 0.8%로 막 0.3%포인트 뛴다든지 이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단기적 정책을 노리는 것은 이거는 또 다른 버블을 양상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기준금리 인하가 네. 부작용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구조조정이 잘못될 경우에 역풍이 불 수도 있을 것이다. 당연하죠. 이런 예상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 좀 접근해야 될까요? 가장 큰 것이 국민들이 그만큼 돈을 내어서 네, 네. 기업의 구조조정을 도와드렸는데 기업 구조조정이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면 그 돈은 국민들에게 온전히 그냥 내놓은 돈밖에 되지 않지 실제적으로 않습니까? 전문가분들 박사님을 비롯한 전문가 사이에서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다는 거거든요. 아, 그 없으니까 좀 없으니까 부분이 불안한 있다. 거죠. 보통 이제 그 뭐 일반 우리가 생활을 할 때 그 주변에 친척분이 부도가 난다 이러면 5억만 있으면 살 수 있다. 이러다가 그렇죠. 또 5억 구해주면 10억이 더 필요하다 그러고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국민에 대해서 정확한 산업구조조정 이야기를 하시려면 구체적인 어떤 부분까지 산업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예산이 필요한 것이고 이 예산을 채권을 매도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한국은행을 통해서 양적 완화를 통해서 할 것인지에 대한 이유와
그 결과에 따른 부작용과 긍정적인 효과를 모두 다 국민들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 저는 순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지금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저희들이 질문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거 국민들 호주머니 털기 아니냐. 마치 국민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하듯이 계속 돈을 내자면 이거 뭐 온 땅에 오줌 누기밖에 더 되겠냐 이제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기준금리는 지난해 6월 1.5% 하락한 1년 만에 그렇죠. 사상 최저치를 갈아치웠는데요. 이렇게 구조조정이 가시화되면 하반기에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쳐지는데 또 한 번 내려갈 수 있을까요? 금리가 내려갈 수 참 중요한 질문인데 저는 한 1%포인트까지 1%까지 좀 떨어뜨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유는 예. 어떤 겁니까? 우리나라 경제에서 지금 남아있는 정책 수단. 예. 그러니까 정책은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 두 개로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재정 부분은 국가 예산을 말하는 것이고 통화 정책은 한국은행을 통한 양적 완화나 금리 인하를 통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예. 미국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금리 인상을 많이 해봐야 한 2번 정도 아니면 네. 적어도 한 번 정도 할 것이다 말이죠. 그것도 국제 경제의 상황을 보고 산다 그러면 한국이 미국과의 어떤 금리 차를 스프레드를 갖다가 걱정할 게 아니라 미국과 통화 스왑이라든지 일본과 통화 스왑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하나를 잡고 금리 인하 정책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면 저는 금리 인하가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이미 가정에서는 금리 인하로 해서 대출을 많이 받겠다는 생각은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불확실성 때문에 소비를 하겠다는 생각을 안 하시거든요. 예. 그럼 가계부채가 늘어날 위험성보다는 가계부채를 정리할 가능성을 좀 더 열어주신다면 금리 인하를 한 번 더 고민하시는 게 어떻겠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인하를 했고 미국의 금리 인상 여부도 그렇고 브렉시트 여부도 그렇고 좀 많은 세계적인 그렇습니다. 전반적 부분도 좀 지켜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자, 지금까지 곽수정 경제학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